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에 대한 소식 어제에 이어 계속 전해드립니다. 네,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상당 규모가 투자 상품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 만에 퇴직연금 보장법 시행령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대부분 정기예금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86%로 압도적입니다.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 역시 삼성생명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우리은행 등 보험사와 4대 은행의 점유율이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달 12일부터 이러한 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와 협의에 따라 타깃데이트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리츠 상품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사전 지정 운용 상품들 중심으로 또 투자 상품 내에서의 또 변화도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확 폭발적으로 변할 거냐라는 것보다는 서서히 변화해 가면서 또 퇴직연금 시장의 운용 방식들을 바꿔나가는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폴트 옵션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금융사들마다 퇴직연금 적립 규모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운용 성과를 내세워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립금 17조 8천억 원 규모로 증권업계 최대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레버카운트 운용 경험과 운용사가 보유한 ETF를 활용해 점유율을 높일 전망입니다. 2위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연기금 위탁 운용 노하우를 내세워 주요 기업체 자금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입자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증권사들은 모바일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 수요에 맞춰 앱을 통합하거나 전용 연금 앱을 개편하는 등 비대면 가입자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악화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상품의 장점을 활용해 투자 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따라 누적 90조 원을 넘긴 실적 배당형 상품 가운데 최소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펀드, ETF 등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안을 취재한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 디폴트 옵션을 어떤 직장인이 언제 적용받는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은 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가지고 왔다고요? 네, 오늘은 디폴트 옵션에 어떤 상품을 정말 담아야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단 실적 배당형 상품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여러 상품들을 지정해서 고를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정기예금이나 보험사의 원리금 상품을 뭐 꼭 빼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선택지도 선택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타깃 데이트 펀드나 자산 배분 펀드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이 디폴트 옵션 제도 관련해서 운용업계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더 전문가 멘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지켜보고 싶다고 하시면 TDF 같은 상품들이 적합하고요. 중간에 좀 뭐 조정도 하고 이럴 것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자산 배분 펀드들 TIF나 기타 뭐 여러 뭐 자산 배분이 붙은 펀드들이 들어올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사전 지시를 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바꿔가시는 게 필요한데 초장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네,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일단 운용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품이 TDF,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도 직접 투자해서 상당히 TDF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역시 선택지를 골랐던 것이 TDF였기 때문인데요. 이 TDF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부터 은퇴 시점까지 이제 남은 기간에 따라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대로 그냥 가입해둬도 어느 정도는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 수익을 좀 높일 기회도 역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단의 투자자를 다 만족시키는 상품으로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폴트 옵션을 먼저 시행해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직접 투자하던 개인들의 한 80% 정도가 이쪽으로 시장을 옮겼다 이런 전례가 있고요. 이런 흐름을 보고서 국내에서도 16개 이제 운용사에서 TDF를
똑같이 이제 모방해서 여러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운용자산만 국내에서도 거의 9조 600억 원 정도가 되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TDF도 사실 상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식으로 골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TDF를 이제 고를 때 보면은 운용사보다는 그 뒤에 붙어 있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TDF라는 게 이 타깃 데이트 펀드, 내가 언제 은퇴할 것인가에 맞춰 가지고 운영이 되는 상품인데 이걸 영어권에서 표현하기로는 글라이드 패스, 가령 이제 비행기가 이륙해서 착륙하기까지의 과정처럼 저희가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시점을 똑같이 따라가다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좀 배분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품들의 이름이 한국형 TDF 2050 내지는 뭐 전략 배분 TDF 2050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붙게 되는데 이 숫자가 2040, 2050, 2060 전부 다 이 빈티지라고 해서 은퇴 시점을 말하는 연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나이가 이제 젊다고 해서 2060을 고를 필요는 없고 뭐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고 난 단기간에 좀 더 운영을 해보겠다 하면 30대여도 2040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단기간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 선택지들을 이 숫자만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하고 입사해서 여러 그런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주는 저런 2050 이상의 상품들을 투자를 해가다 보면은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 예상인 것이고 또 투자 성향이나 보수, 그러니까 운영 보수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TDF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재 TDF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운용이 미국 캐피탈사와 제휴하면서 먼저 시장을 열었지만 시장을 쥐고 있는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시장 규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거의 4조 원 정도로 예. 전체 시장의 44% 정도를 쥐고 있고 나머지 삼성, 한국운용, KB 이런 뒤에 운용사들이 조금 더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셋 운용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디폴트 옵션에 관한 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펀드 안에서 자산 배분 기능이 되어 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산 배분을 하면서 투자 수익률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수익률 제고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겨보죠. 네, 지금 그러면은 예적금에 안 넣고 이게 펀드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같은 건 안 뗍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10년에서 30년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보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TDF의 보수는 요즘 많이 인하는 했습니다만 0.15%에서 0.4% 정도로 뭐 ETF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제 운용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 뭐 어떤 내가 투자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아래 보면 지금 삼성이나 미래나 이런 한국운용에서 담고 있는 TDF 상품들이 또 다른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 재간접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낮은 보수를 제공하는 곳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사실 펀드 가입이 무의미한 상황이 아닙니까? 현재 이제 디폴트 옵션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2030 세대를 겨냥한 TDF이지만 사실은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모은 분들은 5060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적립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TDF보다는 어쨌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TIF라고 해서 타깃 인컴 펀드를 조금 더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보다는 좀 더 채권이나 아니면 자산 배분이 가능한 여러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퇴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상품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일반적인 제조업체 근로자들이나 안심하고 계속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게 TIF 시리즈를 또 내놨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DB용이지만 수익성이나 변동성, 위험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디폴트 옵션에 OCIO형 펀드들도 네, 운용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좀 더 준비를 해놓고 디폴트 옵션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한 상품에 몰아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을 여러 가지로 섞어가면서 운용을 하다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6에서 7%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전망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